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스마일 필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딱 단추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느질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스 부분을 깔끔하게 바느질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 번만 해볼까요?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설명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안, 원단, 실은 두 종류, 수실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바늘, 라벨, 레이스, 단추, 똑딱 단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도안을 자르셔야 돼요. 이 종이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도안 재단이 다 됐고요. 이제 원단에다가 도안을 올려놓고 이 도안 사이즈대로 원단을 잘라주셔야 돼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기화성펜, 수성펜, 열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물이나 열을 가해서 지워질 수 있는 펜은 공예용 펜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열펜이거든요. 열이 닿으면 지워지는 펜이고요. 이런 열펜이 없으면 연필 같은 걸 쓰셔도 돼요. 너무 진하게만 나오지 않는 거를 쓰셔도 그게 상관은 없고요. 볼펜이 가는 거 그런 걸 쓰셔도 되는데 연필이나 볼펜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희미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를 수만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연필로 그려볼게요. 위치가 표가 나시죠? 이 부분까지는 열펜이고 연필인데요. 이 위치를 보고 원단을 재단해 주세요. 자, 원단 재단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느질을 이제부터 해줄 건데 설명서에 보시면 바느질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거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똑딱 단추 수컷부터 달아볼까요? 자, 도안에 보면 똑딱 단추 수컷 위치라고 표시가 있죠. 이 위치를 먼저 잡고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원단에다가 지금 바느질한 원단에 도안을 올려놓고 이 위치를 잡으시면 이렇게 꽁 찍어 주시면 이렇게 여기 위치가 나오죠. 지금 요 위치 여기에다가 똑딱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똑딱 단추 바느질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고요. 그거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 실을 연결해서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끝을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 위치에다 똑딱 단추 수컷을 바느질 해줄 건데 완성이 됐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다 안쪽이 돼요. 필통에서 안쪽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여기 부분을 바느질 할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뚜껑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면이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듭이 똑딱 단추를 할 때 물론 이쪽에 단추를 달아줄 거긴 하지만 그 매듭을 가능하면 숨겨주면 좋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똑딱 단추를 잡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매듭을 이 똑딱 단추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바느질 해줄게요.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살짝살짝 떴는데 이 뒤로 이렇게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뒷면에 바느질 선이 보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단추로 붙여서 막아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요. 하실 수 있으시면 원단을 살짝 떠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바느질한 선도 바깥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원단이 일반적인 원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두꺼워서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매듭은 이 안쪽에서 지어주셔도 되고요. 안쪽에 지으신 매듭을 숨기셔야 되니까 좀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깥쪽에서 그냥 지금 바깥쪽에 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이대로 잘라줘도 되지만 잘라주면은 나중에 단추를 할 때 위치를 잡기가 조금 힘드니까 지금 여기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을 매듭 가까운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무 쪽이나 바늘을 빼세요. 자, 이렇게 바늘을 뺐죠. 그런 다음에 빼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 원단에 딱 붙어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지금. 자, 이렇게 똑딱단추 수컷이 바느질이 다 됐고요. 이번에는 똑딱단추 암컷에 바느질 할 때는요. 위치를 잡을 때 수컷이 바느질된 면의 반대쪽, 그러니까 요 지금 수컷이 있는 원단을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지금 도안이 있죠. 도안에다가 위치를 맞춰 놓고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암컷의 위치를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암컷이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자, 위치 올려놓고요. 뒷면에서 앞으로 다시 들어가죠. 암컷의 네 구멍에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똑딱단추의 암컷, 수컷이 바느질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스를 바느질을 먼저 해주는데요. 아까 제가 이 수컷이 있는 쪽이 안쪽이라고 그랬죠? 바깥쪽, 암컷이 있는 쪽이 겉면이 돼요. 똑딱단추에 암컷이 있는 쪽이 겉면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요렇게 위치는 요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바느질 레이스가 달리는 위치는 자, 이 면에서 도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바느질 되는 위치가 A, 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A 부분 여기 표시하시고 반대쪽도 A 부분 표시하시면 이 A에서 A 요 사이에 레이스가 바느질이 되셔야 돼요. 레이스 부분이 지금 스마일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보세요. 일단 레이스의 끝부분은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걸 한 5mm 가량으로 2번 접어서 일단 두시면 되고요. 위치는 지금 표시한 A에서 A까지예요. 그래서 바느질이 아직 안 됐지만 위치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표시한 선을 기준으로 놓고 뾰족한 부분이 이 바탕 원단의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고 위치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 바느질 하실 때는 이 윗부분이 뚜껑 부분이 이 A에서 A까지가 뚜껑 부분이 되는데 바느질 할 때 이 레이스 부분을 바느질 할 때 실을 감춰 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실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바느질한 실을. 근데 저는 지금 감춰주게 바느질을 할 거예요. 감춰주게 바느질하는 방법은 레이스를 올려놓고 바느질 하는데 바늘을 이렇게 원단 전체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땀 가운데를 원단의 가운데로 바늘을 통과해서 뒷면에는 실이 안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시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이 보이니까 약간 균일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자, 이제 해볼게요.
레이스를 올려놓고요. 자, 레이스를 올려놓고 바늘을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매듭을 뺍니다. 그 매듭이 이 원단에 딱 보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요 위에다가 레이스를 얹어 놓으면 레이스를 그 매듭을 감출 수 있고요. 자, 안 보이게 하실 때는 반박음질 정도 뒤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바늘이 뒤에까지 원단 뒤쪽까지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에 중간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면요 바늘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이렇게 바늘을 완전히 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홈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에서 앞으로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겠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균일하게 하시면 더 예쁘게 하실 수 있지만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홈질처럼 하실 때도 바느질 할 때 이 레이스로 고정하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이스 그 중간중간에 있는 실을 한번 통과해서 실 사이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단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보다는 일단 풀어주고요. 반박음질로 해볼 거예요. 반박음질 하실 때도 여기 가운데 실을 한번 이 실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늘이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저는 이게 훨씬 편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홈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실하는 게만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바늘이 이 원단의 중앙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도 그대로 원단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죠? 자, 요 부분까지만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요 위치에서 얘도 끝부분을 요 선에서 딱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요 선에서 끝부분을 접어줘야 되니까 한 1cm 정도 띄워서 여기를 잘라줍니다. 리본을.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끝부분을 접어주고요. 표시된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좋겠죠? 자, 됐고요. 마지막 매듭을 이제 지을 건데요. 매듭도 여기 위에다 그냥 지워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을 바탕 원단 위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아까 똑딱단추 했던 것처럼 요
매듭 지은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쪽, 이쪽 뒤로 나가도 되고, 앞쪽으로 나와도 되고, 편한 대로 바늘을 이렇게 메어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이 매듭이 지금 원단은 안쪽으로 딱 붙어버렸어요. 안으로 숨어 들어가듯이.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이 매듭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레이스 부분 바느질이 다 됐어요. 옆면 바느질만 하면 되는데요. 원단이 안쪽에 보이도록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안쪽 면을 보이도록 놓아주신 다음에 도안을 올려놓고 B 위치를 표시를 해주세요. 이 B 위치가 접히는 부분이에요. 원단을 접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B 위치를 표시를 하신 다음에 아까 표시한 A가 표시를 했었죠. 자, B를 기준으로 원단을 딱 접어주시면 딱 A까지 가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바느질은 양쪽 A에서 B까지 이 부분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B를 기준으로 접으신 다음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B까지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는데 버튼홀 스티치가 어려우시면 홈질 하셔도 돼요. 원단 끝부분을 여기서 홈질해서 쫙 하셔도 되고요. 버튼홀 스티치 하셔도 되거든요. 자, 저는 버튼홀 스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아까 표시된 A에서부터 B까지 하시는 거예요. 실을 연결하신 다음에 가운데서 앞으로 바늘을 빼세요. 자, 빼시고 뒤에서 다시 가운데로 바늘을 빼시고 그렇게 해서 실을 당겨주시면 자, 실을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실이 두 원단 사이에 가운데 들어갔죠. 요게 버튼홀 스티치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두 원단을 같이 넣고요.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버튼홀 스티치고요. 펠트지처럼 오리 풀리지 않는 원단 같은 경우에 두 가장자리 선을 바느질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라벨을 하나 넣어 볼게요. 저희가 지금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핸드메이드 라벨은 이 부분은 그대로 쓴 게 아니고요. 여기를 세 부분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만 보이도록 자,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두 원단 사이에 얘를 이렇게 밀어 넣고요. 여기에다 이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건데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쯤 해볼까요? 그럼 조금 더 버튼홀 스티치를 하고 여기 위치까지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 다 해볼게요. 자, 라벨을 넣었죠. 라벨을 넣고 이번에는 끼워받기를 해요. 바느질 방법이 조금 틀려요. 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요. 실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 뒤쪽에서 나올 때는 이 라벨만 통과가 돼서 나오고 앞에 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바느질 방법이 끼워받기예요. 버튼홀 스티치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 다른 원단이라던가 뭐 다른 자재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끼워받기라고 하는 바느질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바늘 앞에서 뒤로 넣고요. 앞에서 뒤로 넣을 때는 기본 바탕 원단 2장, 끼워 박는 원단까지 해서 들어가고요. 실을 완전히 당기지 말고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뒤에서 나올 때는 이 끼워 박는 원단으로만 통과해서 앞에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받기를 하시고 지금 끝부분까지도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 자,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매듭은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편한 위치로 쫙 당겨주시고 여기를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쪽 부분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이 다 되었고요. 반대쪽 부분은 여기 버튼홀 스티치 해봤으니까 이제 홈줄로 바느질을 해볼 건데 더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홈줄로 바느질 하실 때는 이 라벨이 들어가면 그 다른 바느질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얘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홈줄 하시면 돼요. 뭐 이 라벨을 넣고 바느질 하실 때는 이 라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똑같이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쪽 부분 해볼게요. 여기 표시한 B부터 A까지 바느질을 하는 거고요. 매듭을 안쪽에서 숨겨주시고 앞에서 뒤로 바늘을 빼신 다음에 뒤에서 다시 앞으로 홈질 두껍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단이 두꺼우니까. 근데 보통 두껍지 않은 원단은 그냥 한 번에 하죠. 한 번에 하는데 얘는 두꺼우니까 왔다 갔다를 한꺼번에 못 하세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해 주세요. 자, 홈질 바느질이 다 됐어요. 매듭은 요 두 사이 원단 쪽으로 매듭을 숨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기 매듭이 요 원단 사이에 있죠?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지어주시고 매듭 옆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빼서 실을 쫙 당겨주신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홈질, 여기가 버튼홀 스티치로 이렇게 양쪽 옆면이 바느질이 다 됐고요. 자, 이렇게 좀 눌러주셔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옆쪽 옆선은 좀 더 편하신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자, 요 안쪽으로 필통이니까 이렇게 연필을 넣어서 쓰실 수가 있겠죠. 똑딱 단추를 닫아주면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레이스부가 조금 뜬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바느질 된 부분보다 조금 더 바탕 원단의 안쪽으로 조금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느질 똑딱 단추 바느질 된 부분에 실이 보이는 부분은 단추를 글루건으로 딱 붙여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마일 필통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